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유소 소장 우아범입니다. 예, 오늘은 10월 12일 화요일이고요. 예, 어저께 10월 9일 한글날이 끝나고 오늘 화요일 오전 주지수 수련을 가기 위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을 제가 아마 연휴 전에 3일간의 연휴 전에 마지막 방송으로 한 주말 동안 또는 어제까지 한글날까지 그 바이크 2박으를 하지 못했는데요. 한 3일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들 좀 재미나게 오늘 하면서 뭐 화요일이기는 하나 어제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또 한 주의 시작을 또 힘차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그 아시안 게임, 지금 아시안 게임은 폐막식을 했죠. 폐막을 했는데 그 주짓수 첫째 날 경기에 관련한 그 성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둘째 날, 셋째 날까지 이제 주짓수 대회가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좀 가장 이제 조금 뜻깊은 일은 그 주짓수 종목에서 아시안 게임 금메달이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 뭐 방송이나 언론을 보셔서 알지만 그 구본철 선수 마이너스 77kg급의 대한민국의 구본철 선수가 그 금메달 땄습니다. 그 구본철 선수 시합하는 거는 저기 정규 방송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또 그 제가 알려드린 그 인스타 말고도 둘째 날부터는 그 대한주짓수회에서 실시간 라이브로 보여주시는데 저는 조금 궁금했던 게, 왜냐면 이제 방송 제가 촬영하고 하는 거에 좀 관심이 있으니까 분명히 인스타 라이브인데 핸드폰이라 하기에는 나름 하소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제가 추측하건데 조금 신형 핸드폰을 삼각대로 좀 촬영해 주시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거의 뭐 방송으로 보는 거 버금가게 경기 장면을 아주 실감나게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멋지게 구본철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선수 성기라 선수가 또 은메달을 땄고요. 마지막 날 또 김희성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김희성 선수가 그 저처럼 유도를 오래 한 유도가 출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뭐 직접 아직까지 현장에서 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유도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주짓수를 또 오래도록 또 수련해가지고 이번 아시안 게임까지 나가서 결승에서 정말로 안타깝게 그 어드 하나 차이로 또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주짓수 성적도 이번에 이제 금메달도 나오면서 아주 만만치 않게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아시안 게임이 진행되었다라는 거 한번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제 주짓수 대회까지 다 마치고 좀 냉정하게 유도가이기도 하고, 나름 또 최근에는 또 주짓수에 관심이 많은 때로이기도 한 입장에서 이번 아시안 게임을 한번 평가해 봤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두 종목을 뭐 따로 뭐 경쟁을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이번 아시안 게임은 주짓수와 유도를 한번 비교한다면 주짓수는 아주 이제 대박, 유도는 뭐 쪽박은 아니지만 좀 주짓수에 비하면 좀 그 효과가 좀 많이 크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결과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느끼는 바입니다. 유도 같은 경우는 매년 아시안 게임마다 다수의 메달 그리고 많은 금메달을 따면서 효자 종목 또는 메달 바치라고 하는 인식이 강해서 4일간의 경기를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생중계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이제 물론 금메달 하나에 은메달, 동메달 다수가 나왔지만 뭐 굳이 저도 뭐 꼭 금메달이 중요하다라고 그런 걸 따지는 건 아니지만, 뭐 일반인들의 시선에 봐서는 그래도 금메달을 좀 따야 그 종목이 좀 알려지고 그 다음에 또 활성화가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금메달 딴 선수들이 어쩔 수 없이 언론과 방송에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전 같은 경우 뭐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서 유도 종목에서 다수의 금메달이 나오면 뭐 좀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뭐 체육관에 입관 문의가 넘쳐났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뭐 아시안 게임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이전부터 좀 하려고 했던 유도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도전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입관 문의는 평상시와 크게 지금 별 그렇게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유도는 예년만큼은 올림픽 특수라든지 아시안 게임의 특수가 현재까지는 크게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주짓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정규 방송에 배치가 안 되어서 첫날에 이제 은메달
은메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송으로 경기를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인스타 친구들이 여러 명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 제 생각입니다. 한 절반 정도는 유도가들이고요. 또 나머지 절반 정도는 주지대로나 주지대라 이제 주짓수 하는 분들인데 같이 이제 인스타 친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주짓수 방송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좀 화를 많이 내시고 분개하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게시글 스토리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태권도 다음으로 최근에는 태권도 다음으로 많은 그 생활체육 그 저변을 확보하고 있는 주짓수 인구들이 이제 뭐 어디다가 저기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서 주짓수 협회에다가 조금 이제 강하게 왜 방송을 안 하냐라고 따지는 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방송국 MBC, 그 KBS, SBS 이런 방송국에다가 주짓수 방송을 안 해준다라고 또 이렇게 좀 항의 아닌 항의를 하는 글들을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방송을 안 하다 보니까 저처럼 뭐 개인이 하는 실시간 시합 경기 인스타 중계라든지 또는 둘째 날부터는 조금 퀄리티가 있게 방송되는 대한주짓수회의 또 인스타 방송 그 실시간 중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좀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 그런 효과들이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좀 주짓수 활성화에 득이 된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 셋째 날 마지막 경기에는 이제 KBS에서 첫째 날과 둘째 날 있었던 그 메달 따는 경기와 마지막 경기는 또 거의 생중계로 해서 그 3일간의 경기를 요약해서 그 KBS에서 방송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봤습니다, 저도. 이게 뭐냐면 이제 아마도 이틀 동안 그런 이제 많은 사람들의 뭐 방송국에 계시는 분들도 주짓수 인구가 그렇게 많다면 주위의 지인들 중에 그런 항의를 개인적으로 받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요번에 그 3일자 주짓수 방송을 보고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저도 약간 좀 멍청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시안 게임이 하면 뭐 유도나 축구나 이런 그 경기들 인기가 많은 종목들은 야구 이런 종목들은 뭐 방송 3사가 다 그 중계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KBS 방송국이 시합장에 직접 가서 그 방송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을 주최 주관하는 뭐 중국의 모 방송국에서 그 전 경기를 다 촬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경기를 우리가 받아서 쓰겠다 안 쓰겠다는 뭐 그 사람들만의 어떤 그 라이센스 체결 방식이 있겠죠. 우리나라 방송 그 3사는 아마 그거를 다 사왔을 테고요. 제가 알기로는 월드컵 같은 경우는 한 방송국에서 그걸 다 사기가 어렵기 때문에 3사 방송국에서 그 돈을 모아서 합쳐서 그 중계권료를 내고 그 방송을 가지고 오면 이제 어느 경기는 어느 방송국에서 이걸 조율을 한다고 예전에 들었었거든요.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나라 방송국에서 그 중계권료를 주고 중국의 모 방송 전문가들이 촬영한 그런 영상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니까 마지막 날 그 KBS에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이제 앞날, 첫날, 둘째 날 경기는 녹화 중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해설하시는 분이나 그 아나운서 분은 지난 경기지만 약간 현장에서 그 방송을 하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것도 저는 뭐 완전 실시간 중계가 아니라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긴장감과 이런 건 덜했지만 그래도 지나고라도 그렇게 방송을 설명 들으면서 들으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나고 나서 보니 굳이 유도 종목과 주짓수 대결에 대한 어떤 아시안 게임의 특수 효과를 한번 비교해 본다면 주짓수가 대승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주짓수를 또 배우는 입장이고요. 돈을 내고 그다음 유도 같은 경우는 제가 오래도록 수련도 했고 또 뭐 감히 좀 말씀드리자면 좀 뼛속까지 좀 유도가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또 유도로 저는 이제 밥벌이를 하는 사람이라서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지만 뭐 어찌되었든 뭐 유도든 주짓수든 뭐 같은 또 투기 종목이고 또 뿌리가 같지 않습니까? 더욱더 좀 활성화가 많이 되어서 저는 추후에 주짓수 도장에서도 유도를 가리키고 또 유도 도장에서도 주짓수를 지도하는 그런 많은 그 아카데미 또는 뭐 그런 지금처럼의 어떤 그 저기 체육관 그런 짐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견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상호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는 또 기분이 좋았던 게요. 불과 제가 주짓수 수련을 오래 한 건 아니지만 불과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불과 한 1년 전만 해도 사실 뭐 국가대표급의 시합이나 아니면 이런 국제대회는 제가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외국 시합하는 거 보면 정확하게 주짓수 룰에 대해서 또는 기술 명칭에 대해서 뭔가 이제 하는데 이제 입으로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꼈는데 뭐 이번 아시안 게임에는 재미났던 장면이 이제 건우하고 같이 봤거든요. 건우도 이제 주짓수 경기 룰을 조금 알고 저는 또 이전보다는 좀 많이 또 숙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기술 명칭도 오히려 제가 모르는 저거 말하려고 하면 건우가 또 먼저 말하는 기술 명칭도 있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재밌게 서로 또 주짓수에 대한 경기 규칙을 내용을 아들하고 같이 주고받으면서 주짓수 경기를 보는데 저 스스로도 이제 좀 진정한 더욱더 이전보다는 진정한 주짓대로가 되어가고 있구나라고 좀 느꼈고요. 이제 조금 눈에 보이더라고 이제는 조금은. 그리고 이제 건우도 유도 경기는 대회도 많이 뛰어보고 또 국제대회도 건우도 많이 봐서 같은 나이 또래에 비해서는 심지어는 이번 아시안 게임에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게 조금 불리하게 그 규칙을 적용한다고 건우가 엄청나게 또 항의를 하더라고요 스스로. 저 심판이 좀 아닌 것 같아, 나쁜 심판이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건우가 이제 유도에 대해서는 좀 많은 지식이 있다고 보는데 주짓수는 아직 완전 초보인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좀 관심을 가지게 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유도, 주짓수 둘 다 화이팅입니다. 유도는 그 내년에 곧장 이제 파리 올림픽에 이어서 이제 준비가 들어갈 테고요. 주짓수는 안타깝게도 이제 올림픽에는 없지만 그래도 또 이게 제가 또 알아보니까 다음 3년 뒤죠. 3년 뒤에 아시안 게임이 그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되는데 거기에는 현재 주짓수 또 종목이 빠져 있답니다.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던데 최근에 제가 저희 노영환 그 감독님에게 관장님에게 들은 그게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각 나라마다 엄연히 그 세계 주짓수 연맹 또는 아시아 주짓수 연맹, 유도 같으면 세계 유도 연맹 또는 아시아 유도 연맹에 소속된 그 각 나라의 협회가 존재해야지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 우리 대한유도회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대한체육회 안에 있지만 따지고 보면 세계유도연맹과 아시아연맹의 부속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이 한다 그러면 물론 올림픽 정도라면 이제 IOC에서 주최주관하지만 IJF 세계국제유도연맹에서 파견을 나와서 대회를 같이 이제 진행해 주겠지만 그래도 주된 어떤 사무는 대한유도회가 진두지휘를 하면서 이제 대회를 유치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주짓수가 다음 일본 나고야 대회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일본에는 세계 주짓수 연맹과 아시아 주짓수 연맹과 연결고리가 되어야 하는 일본 산하에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일본 주짓수 연맹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전에 만들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또 일들로 지금 현재 일본 주짓수 연맹이 없다고 하거든요. 개인이 그냥 세계 대회를 뛰고 개인이 스스로 운동하고 이런 시스템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걸 맡아서 진두지휘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맡아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 나고야 아시안 게임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향후 개최될 종목에 주짓수는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주짓수인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인데 저는 또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 요번에 왜 아시안 게임에서 있었던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종목이 크라시라는 종목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전에 우즈베까지 가서 시합을 한번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 종목 같은 경우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때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어 경기를 진행하고자 할 때 그 당시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크라시 연맹이 없었는데 오히려 이제 몇몇 사람들이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평상시 같으면 그렇게 안 해주는데 대한체육회에서 아시안 게임에 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다른 종목하고는 달리 초고속으로 이제 가맹단체 등록을 받아줘가지고 결국에는 유치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주짓수도 잘하면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3년이 남았으니까 일본 이제 대한체육회가 있다면 일본에도 일본 체육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본 체육회에서 일본 주짓수 연맹을 이제 좀 빠르게 만들 수 있게 어떤 도움과 이제 노력을 가해준다면 3년 남은 기간 동안에 좀 조율이 잘 된다면
추가로 좀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한번 기대는 해봅니다, 여러분. 무튼 뭐 저는 뭐 거기에 뛰고 할 그런 상황도 아니지만 또 제 주변에는 또 한 20대에 해당되는 주짓수 또 청년 꿈나무들이 또 그런 국제대회를 또 기약하면서 열심히 또 평상시에 수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다 그 대회를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목표가 뚜렷하게 정해져서 젊은이들이 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도전하는데 하나의 또 동기부여가 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 마음에 제 어떤 하나의 작은 소망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이제 좀 긴장이 되는 일이 주말에 대진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로 이제 4일이 남았는데요. 그 김해에서 개최되는 파이바컵 건우와 저의 대진표가 나왔습니다. 뭐 사진을 올려드릴 수도 있고 뭐 사진 없이 설명드릴 수도 있는데 일단 건우 같은 경우는 참가 선수가 6명인데요. 제가 좀 깜빡했던 게 6명이 다 같이 싸우는 게 아니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 유치원생과 초등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나가는 대회에 저는 참가자에게 메달을 주기 위해서 6명이 나온 경우 이제 저는 3명씩 나눌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1, 2, 3등이 나오잖아요. 그럼 저도 동메달은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또 대회가 또 참신하게 또 그렇게 진행을 하나 보더라고요. 그걸 제가 깜빡했었어요. 그래서 건우는 4명, 근데 6명을 3명씩 안 나누고 4명, 2명 이렇게 나누었더라고요. 그래서 2명인 조에 갔으면 한 판만 하고 지면 금메달, 죄송합니다. 이기면 금메달, 지면 은메달일 테고요. 2명인 조는 4명인 조에 건우가 들어가서 이제 4강 토너먼트죠. 지면 3등. 이제 금메달을 따려면 2판을 또 이겨야 되는데 뭐 지든 이기든 안 다치고 재미있게 잘 싸울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또 재미난 게 뭐냐면 건우 말고 나머지 3명이 또 거제 주짓수 아카데미라고 또 거제도에서는 또 아주 또 어린아이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아주 그 관장님께서 또 젊은 관장님께서 열심히 또 운영하시는 또 이름 있는 그런 그 저기 주짓수 도장에 있는 3명하고 건우하고 이렇게 붙었더라고요. 물론 이제 토너먼트니까 3명하고 다 붙는 건 아니지만 또 희한하게 대진표에 건우는 달랑 혼자고 나머지는 또 같은 팀이 이렇게 4명이 있으니까 3명이 있으니까 뭔가 좀 3대1로 싸운다는 그런 조금 이제 그 느낌으로 조금 그 마음이 그랬습니다. 건우도 그걸 보고 담담하게 뭐 2판만 이기면 되겠네 하고는 이제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일요일 날도 오픈 매트를 갔고요. 어저께도 또 오픈 매트가 있어서 지금 빨간 날 이틀 연작으로 오픈 매트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말에 건우 시합 많은 기대를 합니다. 저도 11명이 나왔는데 대진 운이 없어서 11명 중에 그 또 몇 명은 4판을 이겨야 되고 1등 하려면 몇 명은 부전을 먹으면 이제 3판만 이기면 되는 그런 대진이었는데 이상하게 또 대진 운이 저번 대회도 제가 또 남들보다 한 판을 더 했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대진 운이 없어서 그 4판을 이겨야지 금메달을 따는 그런 대진표가 나왔습니다. 하루에 4판까지 시합해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주짓수 경기 시간은 또 한 판에 5분인데다가 물론 중간에 그 서브미션으로 이기면 경기를 빨리 끝낼 수는 있지만 저처럼 이제 보라티, 퍼플벨트 정도 되면은 뭐 체중이나 힘 차이가 좀 난다 하더라도 웬만해서는 서브미션이 잘 안 나옵니다. 제가 이제 스파링도 해보고 하지만 그리고 저조차도 너무 또 서브미션 위주로 빨리 끝내려고 용을 쓰다 보면 그 시합이 더 잘 안 풀리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일단 5분 시합 4판 20분을 다 싸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시합을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좀 긴장됩니다. 긴장되고 또 처음으로 또 뭐 제가 첫 판에 질 수도 있고 두째 판에 질 수도 있지만 또 3등을 하려면 일단 2판은 이겨야지 되니까 입상을 하려면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반반씩 나눠진다고 봤을 때 뭐 경기 선수 저 빼고 이제 11명인데 저 빼면 10명이죠. 10명을 다 분석할 수는 없고요. 첫 판에 하시는 분, 그다음 두째 판에 저하고 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 또는 셋째 판에 셋째 판이라 그러면 이제 준결승이죠. 준결승까지 저하고 이제 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은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일단 1차적으로 좀 검색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오히려 이제 첫 판에 하시는 분들은 자료가 없더라고요. 자료가 없는 게 한편으로는 보라띠 될 때까지 조금 이제 동영상까지 올려주는 웬만한 이름 있는 주짓수 대회에 거의 안 나와 봤구나라고 하면서 조금 약하다기보다는 시합 경험은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에 조금 안도는 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그런 분들이 또 묵은지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한 10년 정도 주짓 수련하면서 승급은 천천히 하셔가지고 막상 이제 실력은 거의 뭐 또
시합을 거의 나오시진 않았지만 엄청나게 또 강하신 분들이 많고, 또 조금 이제 특이 사항은 타 종목, 저처럼 이제 유도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뭐 레슬링 내지는 다른 운동을 또 단연간 하셔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승급이 빨라서 흰띠 파란띠 때 시합 경험은 좀 없지만 또 막강한 어떤 내공을 가지고 있는 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둘째 판, 셋째 판에 붙는 분들은 그나마 좀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검색을 해봤는데 뭐 한 분 한 분을 다 거론할 수는 없지만 일단 제가 스캔은 다 됐어요. 돼가지고 일단 뭐 저 나름대로의 좀 비슷한 대처 방법을 좀 가지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제 시합하기 전에 이렇게 나름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또 좀 이제 또 의미 있는 건 뭐냐면 시합장 당일날 그분들이, 저는 이제 체급이 단독이잖아요. 단독인데 그분들은 또 한 판 두 판씩 자기 체급을 쌓고 또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앞서 제가 이제 거기에서 일부러 그 이름을 찾아서 앞서서 시합하는 거를 현장에서 또 보면 또 그것만큼 또 저한테는 도움되는 게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조금 이제 긴장하면서 좀 더욱더 분석을 열심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튼 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화요일이긴 하나 한 주의 시작 또 힘차게 하시고요. 저는 또 더 좋은 방송으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화이팅!